네,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움직임인데, US 달러가 이렇게 심볼 앞에 있으면은 움직임의 중심입니다. 그 얘기는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US 달러가 오르고 있다. 캐나다 달러에 비해서 네, 그런 얘기죠.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쌍 변화를 보면은 US 달러 거의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. 1.37에서부터 1.4가 결국 돌파했습니다.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정도에 봤을 때 한 1.4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1.408 거의 1.41까지 갔었습니다. 1.41. 이 정도면 외환에서는 상당한 변화죠. 한국에서 지금 US 달러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US 달러가 고공행진하고 있죠. 뭐 1,400원 넘네, 뭐 1,450까지 가네,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요 캐나다하고 US 달러에서도 캐나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또 원화하고 비교하면은 원화가 더 약세 보이고 있고요. 최근에는 캐나다 1달러가 1,000원이 이미 넘었죠. 네, 정확히는 제가 얼마는 체크는 안 했지만 불과 뭐 얼마 전까지 뭐 900 몇 원 하던 것이 1,000원이 넘었습니다. 캐나다 1달러가 한국 돈 1,000원에 갇히고 또 반대로도 US 달러의 고공행진으로 캐나다 달러 약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정확히는 뭐 US 달러 1달러가 정확히 원화 가치로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한 1,4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최근에.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에서의 물가 물가가 예전보다 오른 거는 확실합니다. 확실한데 뭐 정확히 얼마 올랐고 얼마 내렸고는 제가 통계를 안 봐서 모르고요. 다만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입니다.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꺾이고 있죠. 아파트 가격이 꺾이고 있고 뭐 지방도 많이 꺾이고 있죠. 땅 가격이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세종 지역 이런 데 뭐 땅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막 올라가고 특히 한국 서울 근교의 가격이 막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꺾이고 있는 거. 반대로 이 캐나다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. 계속적으로. 물론 이제 이민자를 조금 제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민 유입 정책이 좀 바뀌면은 부동산 정책이 꺾일 수 있을 거라 믿는데 극히 최근에는 조금 제한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캐나다도. 캐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이민자 천국이죠. 그야말로 이민자 천국. 제가 불과 뭐 정확히는 몇 년도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집값 문제가 없었습니다. 집값 자체의 문제가. 지금은 뭐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쟁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죠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이제 여기서는 재산세라고 그러죠. 한국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데 많이 냅니다. 프로퍼티 텍스 요번에 낸 것이 6,600불대. 가운데 게 제가 내는 금액이죠.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깎아주는 게 있고 밑 오른쪽 6,397 중간일 경우에 6,672 아무것도 없이 그랜트가 안 되면은 7,200불 이렇게 내야 됩니다. 1년에 내야 되는 돈이죠. 이것도 꽤 부담이 됩니다. 월급 2배니까 7,000불 이상 뭐 조금 깎아줘도 6,600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고 캐나다 쪽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뭐 동부로 가나 뭐 서부 밴쿠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. 전반적으로는 재산세 올라갔고 주택 가격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요 캐나다 지도를 보면은 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있는 쪽 브리티시 콜롬비아 바로 옆에 알버타라는 데가 있습니다. 알버타 쪽이 조금 덜 올랐죠. 주택이. 그래서 거기로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직장도 거기에 좀 최근에 많이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. 예전이라 하면
알버타에 한참 그 석유 붐이 일어났을 때 직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좋았는데 그게 한번 꺾이고 나서 좀 불황이 왔었는데 최근에 또 좋아졌다고 또 아는 분이 사시는 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. 캘거리에 사시는데 지금 캐나다만 살라고 마음먹으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 가격 무시 못합니다. 어느 정도 이자를 내느냐? 많이 내죠. 이자율이 여기 보면은 이자율이 나오는 게 요건데 보면은 뭐 몰게지 프라임 그래가지고 뭐 6% 이상. 네. 보통 이제 몰게지 계약을 하면은 뭐 5점 몇, 뭐 최근에 그렇습니다. 근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돈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뭐 7%뭐 이렇습니다. 보이면 7% 이상. 네. 저도 몰게지가 한 45만 불 정도 있는데 45만 불이 있는데 이제 뭐 계약을 맺는 거죠. 뭐 몇 년 이런 식으로. 예를 들면 5년. 그리고 전체 상환은 예를 들면 뭐 25년 혹은 30년 뭐 이런 식으로 혹은 35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35년 뭐 예를 들면 해서 뭐 45만 불 이러면 한 달에 이자가 보통 2천 한 7, 800불 됩니다. 은행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2천 한 800불 조금 안 됩니다. 2,700불 넘어요. 그러면 제가 최근에 받는 월급이 한 달 다 합해도 대략적으로 한 4,000불이 조금 넘습니다. 4,000불. 그러니까 4,000불 정도인데 그럼 벌써 2,700불 내고 남는 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물론 뭐 다른 부업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수입이 몇백 불 더 있긴 있는데 월급만 따져서는 혼자 벌어서는 어렵다. 어, 한국으로 치면은 세금 빼고 한 4,000불 벌려면은 한국에서는 한 400만 원이겠죠. 세금 빼고 400만 원. 그러면 이제 세금 합해서 최소한도 한 45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가깝게 벌어야 어, 몰개지 낼 수가 있다. 예를 들면 몰개지 집 사고 나서 최소한 뭐 한 40만 불, 뭐 50만 불 이렇게 남았을 경우 은행에서 그렇게 빌렸을 경우에 최소한도 은행 이자로 2,700~800불 나간다. 이렇게 알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그 렌트비 있죠. 자동차 아니면 자기가 돈 주고 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이제 돈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. US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12시간 보더라도 아주 진짜 아주 한참 올라갔습니다. 1.3 거의 초반까지 해서 불과 몇 달 만에 1.4를 돌파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캐나다 달러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죠. US 달러에 비해서.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미국 달러가 자꾸 오르니까 지금 1,400원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뭐 1,450까지 갈지 뭐 아니면 1,500을 돌파를 할지는 뭐 어느 누구도 모르죠. 특히 외환 시장은 사실 상당히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생활비 아까도 말했지만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자동차에 관련된 겁니다. 자동차 뭐 리스를 하든 사든 왜냐면 보험을 해야 되니까요. 보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. 자동차 보험료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 내는 게 틀리지만은 특히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, 밴쿠버 쪽은 보험료가 주변에서 보면은 한 달에 보통 한 500불 내외로 냅니다. 보통. 차가 조금 더 비싸거나 그러면 더 내고 저도 따져보면 한 달에 한 500불 내외로 냅니다. 뭐 물론 저는 차가 2대이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2대일 경우에 최소한도 돈 1,000불 나간다. 보험료가. 그 소리입니다. 결국은.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. 자동차 보험으로 한 달에 아무리 싼 거 사도 400불 이상은 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먹을 거 사야 되죠. 제 생각으로는 암만 전략해도 1,000불은 나간다. 먹을 거 사는 거로.
거기다 외식까지 하면은 추가로 몇백 불 추가죠. 그러니까 당장 그 생각해도 알 수 있죠. 벌써 주택 자체에 3,000불 가까이 나가죠.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어 자 한 대의 경우 한 500 불, 3,500 불이죠. 거기다가 먹는 거 돈 1,000 불 하면 4,500 아닙니까 합하면? 거기다가 가끔 외식하면 몇백 불이니까 벌써 5,000 불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야말로 단순하게 그냥 뭐 월급 받아와서 몰개지 내고 외식비 아주 일 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살아도 최소한도 5,000 불은 나간다.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죠. 네. 거기다가 인제 나갈 것이 또 많습니다. 가스비 내야 유틸리티 피라고 그러죠. 가스비 내야죠. 전기비 내야죠.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물값도 별도로 내죠. 그렇게 다 하면은 보통 그게 최소한도 한 달에 100불 이상입니다. 최소한도. 뭐 큰 집 살거나 식구가 많으면 한 200불 이상. 거기다 전화비, 뭐 인터넷, 뭐 우리가 핸드폰비라고 그러죠. 핸드폰비 이런 거 내면은 제가 얼핏 계산을 한 게 있었는데 6,000불 정도 최소한도. 그러니까 월급 한 4-5천 불 받아서는 마이너스가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부업을 한다. 네,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. 밴쿠버 쪽뿐 아니라 인제 한국도 물가가 높은 지역에 속하지요. 그리고 인제 주택이 가장 많이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 '아 그러면 아예 주택을 구입 안 하면 되겠네.' 근데 문제는 구입을 안 해도 우리가 렌트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혼자 살아서 그냥 텐트 갖고 그냥 뭐 어디 공원에 가서 텐트 쳐서 불법적으로 살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자동차 하나 사서 자동차에서 뭐 차박을 한다.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감안하면은 '월급이 너무 물가에 비해서 높지 않다.' 네. 한국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요번에 갔을 때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 "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았다."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